목요일 아침 이제 앞으로 마련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주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분야들이 꽤 많죠. 근데 그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1위의 순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대응책을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아침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좀 얘기를 들으면서 평소 내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고 조절할 수 있는 나름의 그 처방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 네, 이 시간에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앞으로 매주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앞서 MC분께서 말씀 주셨듯이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경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 순위가 우리나라가 26위란 걸 고려한다면 그동안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은 굉장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자살 인구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다른 나라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1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IMF가 있었던 97년 당시에 벌써 10만 명당 20명을 넘어섰고요. 10년 전에는 30명을 넘었다가 지금은 25명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연간으로 보자면 13,000명이나 됩니다. 여전히 1위이죠.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4위로 특히 한창 공부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작해야 하는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우리 정부에서도 자살 예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해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늦었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이렇게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청소년의 경우에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요. 특히 가정 내 불화나 부모가 없거나 부모 간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든지 부모님이 이혼해서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쉽게 말하자면 성장하면서 상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잘 극복되지 못하는 것들이 작용합니다. 또한 진학 실패나 성적 부진, 따돌림 이런 문제들로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청년들의 이런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나 기성세대들의 문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모들의 불화가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어디에도 의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취, 즉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학벌, 회사 이런 데에 가치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심리적 자원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만 위축되고 어디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취업에 계속 실패한다든지 이러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년 또 노년으로 가면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특히 부산도 그렇는데요. 이 고독사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고독사가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사실 또 거의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삶을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자살은 현실적인 원인으로는 흔히 갈등이 많은 가족이나 대인관계와도 관련이 있고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강이 악화가 되고 우울증이 있는 경우 등이 모두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여유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 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스위스 치즈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즈 이론. 예. 네네. 영국의 리즈엔이라는 학자가 재해 발생에 대해 만든 이론인데요. 자살 현상과도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스위스 치즈라는 것이 있는데 특수한 박테리아로 인해 저절로 기포가 숭숭 뚫려 있습니다. 예. 톰과 제리라는 예, 만화 예. 영화에서 보시던 그 구멍 뚫린 예. 삼각형 치즈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이런 구멍들은 자연적으로 뚫리는 거라 웬만해서는 서로 겹치게 같은 위치에 뚫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여러 개를 겹쳤는데 한 구멍으로 긴 막대가 통과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사고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가정 불화가 굉장히 많았던 가정에서 성장했다 하더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한다면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바로 우울해지진 않죠. 그렇지만 과거에 상처가 많던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고 마침 큰 병에 걸리거나 배우자마저 떠나게 된다면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연이어 닥칠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예는 제가 임의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가 골마서 결국 터지거나 터지기 직전에야 상담을 받으러 예. 오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평소에 좀 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들,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겹쳐서 너무나 힘들 때 행복하게 살려면 어디에 내 가치를 두어야 하나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간에는 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들으시는 네. 만큼 쉽게 그날 하루 해볼 수 있는 마음 건강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처음이어서 주제가 조금 무겁긴 했지만 앞으로는 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좋은 말씀들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 지금까지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